네, 종목값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그간 시장은 우리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줬지만 오늘만큼은 그 상처에 빨간 약을 듬뿍듬뿍 발라줬습니다. 양시장 기분 좋은 상승세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유가주거 시장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2.3%가 넘어가는 강한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날쌔했죠. 시가를 저가로 만들고 계속해서 뒷심을 보여주면서 3%가 넘어가는 강한 오름세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의 반등, 그리고 모멘텀을 안고 있는 원전과 로봇주의 강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내일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제 추석을 향해 그리고 주말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제 CPI 무난하게 잘 소화했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잠시 뒤 9시 반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확인하고 내일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 전 마지막 거래일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고요? 아, 네, 밖에 비도 좀 오고 네. 해서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네, 정말 이 차는 막혔지만 오늘 시장은 또 뻥뻥 뚫어주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시장 복귀해 주시죠.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간밤에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랐었죠. 네.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같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뒤이어서 최근에 부각받은 종목들, 업황들도 뭐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강세를 뒤이어서 같이 오름세를 보였고 원전이라든지 로봇주, 보핏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힘입어서 로봇주도 동시에 좀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리튬, 앨범알도 강세를 보인 만큼 리튬주도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였다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하루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오늘 이제 간밤에 PPI가 발표가 되니까 경제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대응을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들 들려왔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의 강세, 그리고 바이오주, 로봇주, 리튬주들이 오랜만에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 종목들 이외에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왜 아직도 못 가나, 그런 고민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그 고민점들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이죠. 차트학관님의 SK 이터닉스입니다. 매수가 18,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상한가였는데요.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K 이터닉스 오늘 종가는 19,920원입니다. 오늘도 8%의 상승을 보여줬던 SK 이터닉스입니다. 사실 이 SK 이터닉스와 관련해서 이 참 미국 후보들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제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지금은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그러던데요. 네,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네. 토론회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해리스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네. 흐름이었고요. 내용은 이제 발언했던 이제
대마라든지 혹은 친환경, 네. 조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친환경 관련주가 동시에 수급이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SK 이터닉스의 기술적 분석을 함께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과거에 3월 29일 날 상장하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복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단행하고 있는데요. 18,000원에 상장을 해서 27,0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그러다가 5월 달에 조정을 맞고 다시 한번 12,000원 부근까지 10,000원에서 11,000원 부근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봉 말고 주봉으로 본다면은 지금 11,000원대에서 많게는 뭐 22,000원대까지의 강세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7월 8일 7월 초쯤에 2만 원 부근에서 2만 1,000원 부근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좀 눌린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만 1,000원을 좀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내비쳐지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2만 1,000원이 단기 지지선이고 단기 저항선이고 단기 지지선은 상한가 종가인 18,500원 잡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절가는 1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신 걸까요? 네, 단기 목표가는 21,000원이고요. 네. 해리스의 지지율을 좀 보면서 네.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 네. 21,000원 돌파하게 된다면은 23,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니까 돌파 여부를 보면서 분할 매도로 익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적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매수가는 14,000원이시고요. 비중은 5%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익권입니다. 더 크게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비중이 작아서 추가 매수 여력도 되신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전산업의 오늘 종가는 15,660원입니다. 9%의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는데 한전산업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전산업은 원전 관련주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9일 날 체코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힘입어서 같이 동반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더불어서 신한 3호, 4호가 이제 건설이 허가가 나면서 8년 만에 승인이 났죠. 그럼으로써 오늘 단기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원전주들이 다 수급이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보성 파운텍이 상한가를 가면서 한전산업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6,000원대에서 4월 달이었죠. 이번 연도 4월 달에 6,000원짜리가 19,000원대까지 7월 18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61선 부근을 소폭 이탈하고 나서 하회하고 나서 좀 지지하는 흐름을 반복적으로 좀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최근 고점인 15,800원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추세가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15,800원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17,000원 이상 상승세를 좀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이 내비쳐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월봉을 보면요. 다만 월봉상에는 과거 이제 2021년도부터 2022년도 거래량 동반에서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나서 이 반복적인 박스권을 매 월마다 보였어요. 이때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 안에서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눌렸다가 8월 달에 눌렸다가 9월 달에 지금 다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만큼이요.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면은 15,800원 부근을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눌린다면은 다시 재공략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안전하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지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추가 매수는 14,000원대에서 지금 본전가가 14,000원이잖아요. 네. 추가 매수는 이왕이면은
본전가 이하로 매수가 이하로 내려오면은 권장드리고 있고요. 네. 그 전까지는 추매 없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4,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단기 이평선 이탈하게 된다면 13,000원까지 다시 되돌림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지 여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고 오늘 네. 고점인 16,000원 부근 요 부근을 돌파 여부를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추가 매수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자리는 현재 매수하셨던 1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걸로 권장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6,000원 부근으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매수가는 6,75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에너토크의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6,92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토크 오늘 18%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에너토크도 원전 관련주로서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 구간에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는 전형적으로 5월 달에 10,000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N자형 반등을 7월 10일 날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선 이탈하면서 5,000원까지 밀린 다음에 다시 지금 수급이 유입돼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과거에 9월 4일 날 고점이 7,200원대죠. 7,20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 적이 있기 때문에 7,200원 부근을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선을 쭉 그어보면은 지금 현재 돌파하게 된다면은 8,000원 부근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지지선은 7,08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고 익절선은 7,080원 그리고 단기 저항 때는 7,2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토크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27만 5천 원이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인데 본전가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왔습니다. 현대차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23만 2천 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현대차의 어마무시한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 들어서는 사실 이 밸류업도 조금 시들시들하고 현대차도 좀 조용해진 지는 꽤 됐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워낙에 또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 EV3라는 신작이 또 나오면서 정말 많은 기대감을 모았는데 또 이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또 시들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현대차가 반등하려면 또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고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가 반등하려면 일단 기술주에 적합하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25bp로 진행되는지 50bp로 진행되는지 그 네.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더불어서 앞서 얘기했듯이 전기차 화재가 지금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부천에서도 이제 또 다시 전기차 화재 소식도 있었고 네. 더불어서 이제 제주 공항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식이 어제 또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공항에서 위험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네. 이게 정부가 안전대책으로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은 네. 그랬지만은 아직까지도 화재가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불안감은 아직도 그렇죠. 심리상 불안감은 좀 남아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실적 발표를 좀 기대해 보면 좋겠죠. 더불어서 실적이나 금리 인하가 단행돼야지 반등을 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기술주가 상승을 해야 동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해제가 돼야 같이 동반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매 월간 21만 원 부근을 지지해 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요. 자, 과거에
8월 5일 날에도 21만 6천 원을 지지하는 흐름을 한번 보인 적이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4월 달에도 21만 원 부근을 지지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은 21만 원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21만 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되돌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추매 타점은 뭐 21만 원이 추매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26만 원까지 25만 8천 원에서 26만 원까지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태워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빠져나오는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자리는 21만 원 부근이었고요. 추가 매수 후에 1차 목표가는 26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원준입니다. 매수가는 1,8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원준의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10원에 확인되고 있고 오늘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준과 관련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 반고체 배터리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반고체 배터리는 뭔가요? 반고체 배터리는 모르겠네요. 네, 반고체 배터리는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원준에 원준, 대해서 네. 기술적 분석을 네. 이어가면요. 네, 원준은 일단 월봉상 지금 하방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준은 상장하고 나서 2021년도부터 지금 3년간 약 지속적으로 5만 원짜리가 8천 원대까지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형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데드캣이 중간중간에 작년 1월 달에도 16,000원 부분까지 밀렸다가 29,000원까지 다시 데드캣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고점과 저점은 낮아지고 있지만은 반등은 중간중간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18,000원 부근까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너무 지금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너무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8월 5일 날 8,600원 찍고 나서 반등을 좀 보인 적이 있고 단기 지지선은 10,000원 부근 잡고 손절선은 좀 짧게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11,500원 잡고 단기로 대응하실 거면은 11,500원 부근에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신다면은 11,500원 부근을 11,500원에서 12,000원 부근을 돌파해 주는지 돌파해서 좀 뚫어주는지 그 여부까지 좀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준 잘 들어봤습니다. 원준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반고체 배터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만들기가 조금 더 쉽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화재 위험성은 크게 낮추면서 성능은 높이고 가격도 훨씬 싸다. 뭐 이런 배터리라고 합니다. 네, 원준까지 잘 들어봤고요. 사실 오늘 시장에 이렇게 또 훈풍을 불어온 데는 간밤에 엔비디아의 이런 상승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는 TSMC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젠슨왕이 얘기를 했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어제 간밤에 엔비디아 네. 젠슨환이 AI 칩의 인공지능 AI 칩에 대해서 수요가 아직도 네. 증가하고 있고 탄탄하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네. 이번 연도 안에 이번 연도 안에 좀 양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브리핑을 하면서 네. 실적이 좀 올라가겠는데 수요 증가로 네. 인해서 매출이 좀 좋게 나오고 앞으로의 실적도 좀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일 것 그렇군요. 같은데라는 그런 기대감 네. 때문에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덩달아서 이제 국장 역시 그 여파로 같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낙폭이 좀 컸던 만큼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오랜만에 또 우리 특공대원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공대원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어떻게 월화수 잘 지내셨나요? 네, 월화수 기분 좋게 잘 지냈죠? 기분 좋으셨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예. 시장은 안 좋았는데 네. 아무래도 웅덩이 기법을 좀 받아가신 아하. 분들은 아무래도 활짝 웃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일정 캘린더도 아, 그렇죠. 그 안에 답이 다 있죠, 사실. 일전에도 네.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 그 안에서 올라간 종목들,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다 보시면요. 네. 그 안에 다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미리 받아가셨어야 되네요, 지난주에. 네, 미리 받아가신 분들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짝 웃었겠고 네. 반면에 안 받아가신 분들은 좀 어려운 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월화수 장이 안 좋았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지만 장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전문가님 맞이하려고 약간 양복룩을 준비해 봤거든요. 아, 네. 네, 이 기운을 받아서 내일 장도 어떻게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내일장도 이 간밤 여파로 인해서 네. 한 번 더 좀 장 초반에는 좀 전강 후약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네. 후약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반엔 좀 강세를 보이지만은 후반에는 아무래도 명절을 또 앞두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자금이 좀 이탈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이제 FOMC 일정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후반에는 좀 눌림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이 전강 후 약으로 전개되게 된다면 내일장에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추석 전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보안주를 보라고 얘기를 드렸고 맞아요. 추천주로 보안 관련주가 센즈랩이 센즈랩. 나갔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원전도 지난주에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원전이 급등세를 보성 파워텍을 선두로 급등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번 주에 활짝 웃었다는 게 다 죄다 제약바이오로 권작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뭐 센즈랩도 같이 우리 TV 종목으로 같이 수익을 좀 봤었죠. 그렇다면 혹시 오늘의 언박싱 종목이 제약바이오일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인지 미리 힌트 좀 주세요.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네. 오늘장 강했지만 내일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테마도 되고 네. 대왕고래 관련주도 됩니다. 굉장히 좀 핫한 모멘텀을 다 안고 있네요. 네, 대왕고래도 추석 이후로 이제 2차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고 네. 더불어서 원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9월 19일 날 이제 체코를 방문하기 때문에 핫한 이슈가 둘 다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종목이 나올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앞에서 얘기를 좀 했지만 엔비디아가 강한 모습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들썩였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크기는 커요. 네.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을 하려면요. 네. 주가가 쭉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기술적으로 데드캣이 발생하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우하향 국면에서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제 되돌림으로 다시 저점을 또 경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추세가 전환되는 걸 포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을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울 시간이잖아요. 방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기법을 미리 배웠다면 이런 힘든 장에서도 잘 버티지 않았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을 추석 동안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법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장도 이 기법은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천주로도 다 증빙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캘린더도 받아가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캘린더 안에도 미리 일정을 보면 다 적혀 있는 종목들이 다 급등세를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으로 계좌 수익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이 웅덩이 기법 하나씩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기법이 뭘까요? 네, 웅덩이 기법이라고 하고요. 웅덩이 기법은 말 그대로 우리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좀 물이 고여 있는 거를 흔히 웅덩이라고들 하죠. 주식으로 치면은 거의 지하다, 발목 부근에서 이 신호가 포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그 전에 빠르게 우리가 선침해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 이 웅덩이 기법 같은 경우는 단기 웅덩이가 있고 장기 웅덩이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일정이 있는 강세를 보이려면은 아무래도 강한 기대감과 강한 모멘텀이 받쳐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꼭 공부해 가면서 주식을 대응하는 게 좋은데요. 일정이 있는 이제 웅덩이가 포착이 돼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고수익을 좀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일정을 짤막하게 두 가지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를 앞두고 있죠. 10월 10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라이콤이라든지 관련주, 라이콤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퓨런티어라든지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인 이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가 좀 출현됐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접근하시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고 더불어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 투표일이고 그 전에 9월 토론회를 앞두고 있어서 최근에 기대감이 힘입어서 우리바이오라든지 오성첨단 소재가 대장으로 선두로 급등세를 보여서 나머지 관련주들도 다 동반 상승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웅덩이가 출현했는지 그 외부를 꼭 포착해서 들어가시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서 얘기한 캘린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캘린더 안에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9월 초부터 제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앞으로 정부가 브리핑을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 관련주들이 정부 발언에 힘입어서 저는 관련주도 또 나갔었죠. 그때 파라텍이라는 종목이. 그 종목도 같이 급등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체코 총리가 방한을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더불어서 원전 9월 9일 날 보면은 또 원전 논의도 있고 장관 방문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번 주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네요. 그리고 세계 폐암학회라든지 종양학회라든지 그리고 대한종양내과학회라든지 제약바이오도 원전이나 제약바이오의 이슈가 되게 많네요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토론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만 봐도요. 9월 10일 날 해리스나 트럼프 토론회도 적혀 있죠. 이거 알아봤더라면은 지난주에 이미 선침해서 우리는 이미 수익을 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가 포착이 됐는지 이 일정의 관련주는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주는 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추석이 끝나고 나서 그 여부 9월 달 이후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일정까지 죄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만드는 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 여러분들도 다 수익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노력을 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웅덩이가 발생한 종목들을 잡는 정말 알찬 그런 기법인데요.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요. 보내드릴 때 저희가 일정 캘린더까지 함께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또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동안 이 기법을 조금 더 배워볼 텐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기법이 단기도 괜찮고 중장기도 괜찮은 건가요? 네, 단기도 괜찮고 네. 중장기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되거나 단기 웅덩이가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되는 웅덩이를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단기적으로도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 세 가지 웅덩이가 동시에 떴을 때는 거의 바닥 부근을 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라고 치면은 그 10,000원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오실레이터까지 보면서 활용하면서 대응하면은 뭐 2자릿수, 3자릿수까지 더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정을 보면서 모멘텀이 앞으로의 기대감이 어느 쪽이 좀 강할 것 같은지 그 기대감을 좀 포착하면서 대응하시면 더 적중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기법을 신청하시면 이 기법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일정 캘린더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서 주말 동안 또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매매 포인트부터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네, 웅덩이 기법 매매 포인트부터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인데요. 이 웅덩이가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이 바닥을 좀 10,000원이라고 치면은 뭐 9,800원까지 밀리더라도 그 이하는 더 안 눌리고 지지해 주는지 3거래일에서 뭐 5거래일 동안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된다면은 조정이 끝났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저점을 다졌구나, 바닥을 다졌구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적중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상한가를 연달아서 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거의 뭐 상한가를 한 5번째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호가 밑에 보면은 화살표가 3개가 뿅뿅뿅 떴죠.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밑에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떴나라고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웅덩이, 두 번째 웅덩이, 단기 웅덩이, 장기 웅덩이가 다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한다고 했죠. 파란색으로 음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조정을 끝난 상태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상한가를 연달아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원짜리가 1,000원 이하짜리가 2,7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이 고수익을 안겨가려면 웅덩이가 떴는지 포착해서 수익으로 안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닉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캔들 하나가 거의 상한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상한가를 지금 여러 방째 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화장품 관련주도 되죠. 이 제닉이라는 종목은 처음에 신호가 한 5번째, 6번째 정도 신호가 계속 화살표가 뿅뿅뿅 나왔었는데요. 첫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웅덩이 3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습니다. 보면 밑에 하단에 네모박스 보시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웅덩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웅덩이, 장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되고 나서 밑에 오실레이터 보면은 음봉이 되게 얇죠. 얇은 상태에서 양봉으로 바뀌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5일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웅덩이가 처음에 출현했을 때는 거의 2,000원대였고 지금 현재가는 17,900원입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에만 기법만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2,000원짜리에서 고수익을 뭐 10배 부근까지의 상승세를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세를 보였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왼쪽 하단에 신호가 뿅 떴을 때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했었고, 이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했었고, 오실레이터 보면은 조정 구간이었죠. 조정 구간에서 양봉으로 바뀌더니 신호가 뿅 뜨더니 거래량 실리면서 단기적으로 18,000원까지 올랐다가, 그러다가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동반 한 달 정도의 조정을 주다가 11,000원대에서 최근에 웅덩이가 신호가 뜨더니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모두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첫 번째 신호가 떴을 때는 9,000원대, 지금은 11,000원대 저점을 높이면서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인 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만 배워가고 일정 캘린더만 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장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금 많은 종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댓글에 왜 나는 저런 종목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종목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뜰 겁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단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정 캘린더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기법을 또 받아가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또 전문가님의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기법으로 다 잡아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AS가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세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씩 저희가 천천히 또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던 종목입니다. 센스랩이고요. 매수가는 8,000원, 월요일 시초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8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10%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8,840원 터치하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오늘 종가는 8,5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목표가를 딱 화요일에 달성을 했으니까 거의 한 2거래일 만에 달성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좀 빠졌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 종목 접근을 좀 해볼까요? 센즈랩이 시간외로 한 8% 정도 올랐더라고요. 아, 지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내일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시간외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9,300원대였더라고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봐서 5시 때 봐가지고 지금은 모르겠네요. 자, 센즈랩의 이때 모멘텀이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서비스가 무료로 출시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센즈랩이 부각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일정이 있다고 했었죠. 삼성 보안기술 포럼이 9월 10일 날 개최를 앞두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정 소화하고 나서 오늘 장중에 좀 시간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달 9월 달 안에 딥페이크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9월 6일 날 지난주에 추천드려서 시초가가 8,000원이었고 목표가가 8,800원까지 약 2거래일 만에 목표가 10% 정도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보안주나 원전, 제약바이오
바이오를 지난주부터 계속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일봉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웅덩이가 왼쪽 하단에 보이시죠? 8월 5일 날 5,200원 정도 찍었을 때가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했을 때예요. 추세 전환 웅덩이, 단기 웅덩이, 장기 웅덩이가 모두 다 출현을 했었고 최저점 5,200원을 바닥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은 5,200원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약 5거래일 동안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호가 뿅 뜨더니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죠. 그 이후에 9월 2일 날 11,000원까지 상향을 그렸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출회랑 더불어서 지수 하락 여파로 동반 약세를 한 7거래일 정도 보일 때 밑에 네모박스 두 번째 웅덩이 단기 웅덩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단기 웅덩이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웅덩이다라고 설명을 앞서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녹색깔 제가 찍 그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한 5거래일 동안 반복적으로 지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시간외로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내일 갭상으로 출발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N자형 패턴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려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이 종목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단기적으로 앞서 얘기했지만 단기 웅덩이가 출현한 거는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장기 웅덩이는 세 가지가 다 출현했을 때 8월 5일 날 5,200원 찍었을 때 그때 매수했으면은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만 세 가지 웅덩이가 다 떴을 때는 장기적으로 대응해도 되지만은 단기 웅덩이가 떴을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앞서 권유드리고 있고요. 내일 오르면은 수익 실현 분할 매도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의 정고점이 10,000원 부근이었으니까 9,700원에서 9,800원 그 라인에서 돌파 여부를 보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센즈렉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잘 보시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챙기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저희가 바로 또 받아볼게요. 9월 5일 파라텍이고요. 매수가는 1,854원, 목표가 1,950원이었는데 도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5.1%를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시고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가는 1,891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수익을 많이 챙기기는 했어요. 네네. 지금 자리에서 다시 봐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00원대에서 2,500원까지 반복적으로 좀 매 월마다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고 앞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매수조는 1,700원이고 매도조는 2,5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크린클러 관련주로서 전기차 화재 정부가 브리핑을 앞두고 있다라고 9월 초 일정 캘린더 보면 나와 있죠.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 의무화를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모의고사를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정답지가 나오죠. 과거의 정부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미리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나서 똑같이 브리핑을 할 경우가 대책이 없으면 똑같이 얘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나서 파라텍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한 그런 자리였어요. 더불어서 모멘텀도 있었고 브리핑도 있었다. 그리고 반복적인 박스권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5일 목요일날 추천드려서 1,854원에 매수가 추천드리고 나서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더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라텍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보면은 9월 4일 날 1,700원 찍고 나서 다음 날 9월 5일까지 웅덩이가 밑에 하단에 세 가지 웅덩이가 모두 출현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 전환, 단기 전환, 장기 전환 웅덩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오실레이터 보면은 아직까지 조정 구간이죠. 파란색 음봉이 아직까지 떠 있는 상황에서 신호가 다음 날 뿅 뜨더니 우리가 매수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에 안착하고 나서 다시 지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 8월 26일 날도 2,585원까지 갔다가 쭉 다시 차익 매물
매물 출회되면서 되돌림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죠. 종목 패턴도 같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브리핑 기대감 때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다시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어제도 부천이나 제주공항 지금 전기차 화재는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요. 그 심각성이 다시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700원까지 눌린다면은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다시 기회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매수존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1,700원에 눌렸을 때,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2,500원대 올라왔을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0원에서 2,500원대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를 하면 좋다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 AS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8월 30일 우진엔텍이고요. 매수가는 17,540원, 목표가 18,300원이었는데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4%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 오늘 보시면 오늘 종가가 고가입니다. 1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7,900원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이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딱 17,900원, 그러니까 매도존까지 온 거죠. 지금 17,500원 종가죠. 17,500원. 아직까지는 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9월 달에는 제약바이오나 원전을 지속적으로 봐라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우진엔텍이 모멘텀이 이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달 체코 방문 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체코 총리가 8월 30일 날 나가서 체코 총리나 체코 장관 역시 다 방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힘입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로서 지금 현재 거의 저평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보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릴 때 단기 웅덩이를 보고 추천을 하는지 혹은 세 가지 웅덩이가 포착해서 보내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4% 정도 상승했는데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진엔텍을 이때 당시에 두 번째 웅덩이를 설명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왼쪽 하단에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하고 나서 바닥을 다지더니 다시 한번 단기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약 2거래일 정도 뒤에 바로 수익으로 전환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지수 하락 여파로 동반 14,500원까지 눌렸었고 눌렸을 때도 한번 AS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역시 오늘도 한 10%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000원 부근에서 18,000원 부근대까지 반복적으로 3,000원 뛰기로 15,000원 갔다가 18,000원 갔다가 15,000원 갔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너무 많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은 오버행 이슈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그러면서 쭉 눌렸다가 지금은 좀 해소가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길게 봐도 무관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로 볼 거면은 18,000원 이상에서 18,000원에서 19,000원 그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로 볼 거면은 그 여부를 돌파 여부를 보면서 19,000원대를 시원하게 좀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9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도가 좀 쏟아지면서 기대감이 힘입어서 그때 좀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약 10거래일 정도는 좀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우진엔텍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기로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단기로 보신다면 18,000원에서 19,000원대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자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 직접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을 배우시면 되는데요. 기법 받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 오늘 아까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원전주도 되고 대왕고래 관련주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과 대왕고래 이런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좀 유심히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이 종목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힌트를 앞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가 영어 알파벳이거든요. Science and Technology 이렇게도 되고 Super and Top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가 S&T로 시작을 하는데 S&T로 시작되는 종목이 4종목이나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원전이라든가 대왕고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하자면은 네. S&T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에너지. 네. S&T 에너지를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교환기나 혹은 배열 회수 보일러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도 되고 대왕고래 관련주도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AI칩, 인공지능 AI칩이 수요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데이터 센터를 증가시켜야 되고 센터가 증가가 되면은 열 교환기도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동반 수주 증가로 기대감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도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얘기했듯이 추석 이후로 19일 날 체코를 방문하기 때문에 모멘텀도 같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왕고래도 2차 로드쇼가 해외 기업도 같이 좀 방문을 한다고 하죠. 방한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로 로드쇼가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를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S&T 에너지 AI 확대에 따른 열 교환기 수주 증가 기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과거 언론 보도고요. AI 산업이 붐이 일으키면 일어날수록 데이터 센터 앞서 얘기했듯이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늘어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열 교환기 역시 수주가 증가되면은 이 회사 이 기업이 매출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은 재무가 개선돼서 실적이 개선돼서 주가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가 인공지능,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 날 체코를 공식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2박 4일 일정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가기 전에 일단 선취매로 기대감이 힘입어서 주가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서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였었죠. 자, 더불어서 다음 기사를 같이 보면요. 이번 달 안에 대왕고래 2차 로드쇼가 개최될 예정이고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 해외 기업도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추석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추석 이후로 로드쇼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내비쳐지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1차 로드쇼 할 때는요. 7월 달에는 엑손모빌이라든지 글로벌 메이저급 석유 이제 기업들이 대거 좀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박스를 쳐놨어요. 자, 웅덩이가 첫 번째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초록색 화살표를 보면은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5,0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다시 11,000원 부근까지 내려온 다음에 두 번째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면서 11,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16,000원대에서 7월 9일 날 고점 형성하고 나서 수익 실현 또 해야죠. 수익 실현 물량 출회되면서 다시 웅덩이 밑에 하단에 보면은 웅덩이 세 가지가 또 다시 모두 포착이 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14,000원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다시 그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한 상황에서 원전 관련주 최근에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추석 이후로도 대왕고래도 모멘텀이 같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 차트를 같이 보면요,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우상향 국면에 있어요. 우상향에서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이 선을 제가 하단과 상단을 쭉 그어봤는데 이 안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역시 최근에 좀 눌림을 받았지만 다시 파동을 재차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도 우상향 국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S&T 에너지였습니다. 웅덩이가 3개가 다 나타났고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원전 그리고 대왕고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증시 굉장히 큰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체크해보면서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